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의 핵심 인물이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예,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혐의는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각종 명품을 전달하면서 현안을 청탁했다라는 의혹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요. 통일교 재단 자금을 사용해서 업무상 횡령, 특가법 예, 참. 이것도 구속영장에 적시됐고 또 그다음에 미국 원정 도박 수사 소식 이거 권성동이 흘려가지고 사실은 증거인멸했던 거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것까지 해가지고 예. 혐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으로 됐고 실제로 뭐 예측하기에는 비서실장까지만 구속되고 한학자 총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도 일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오히려 비서실장은 구속이 안 되고 안 됐죠. 예, 총재가 구속이 되는 그런 정말 이 3특검에서 첫 번째로 종교인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한학재 총재가 처음부터 본인은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냐. 그리고 나는 참 엄마. 예, 이기 때문에 나의 교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통일교 지분으로 비례대표 국민의힘을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권성동한테도 하고 건진법사한테 하고 이렇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예. 것이 이번 구속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구속되고 나자마자 통일교에서 입장 낸 거는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도 지금 내부가 복잡한데 사실 한학자 총재가 82세 나이가 상당히 많고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들한테 이게 내려오지 않고 배우자가 사실은 물려받았기 때문에 7명의 아들 그리고 7명의 딸이 있거든요. 예. 뭐 사망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손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통일교 신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교주 총재님이 구속이 당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어머님으로서의 이런 정말 완벽한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교의 그런 체제가 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통일교 이슈 때문에 아베 총리가 또 이렇게 피살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한학재 총재의 구속에 대해서는 일본의 통일교에서도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큰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특검이 또 노려보는 거는 지금 통일교 신도 11만 명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냈다 뭐 그거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통일교의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권성동 구속 그리고 윤 전 본부장 구속 그다음에 한학자 구속, 건진법사 구속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과의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면서 정교 유착이 된 어떻게 보면 헌법 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헌 요소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힘에 압수수색에 갔을 때 11만 명의 통일교의 신자가 유입이 된 것인데 국민의힘에 그때 대선 후보를 윤석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통일교의 입당이 11만이 우르르 됐다. 라는 것이 검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위헌 위법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검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11만 명의 신도에 대한 그런 입당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가 추가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정치 자금 유입이에요. 지금 한학수 총재가 권성동 씨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억 원뿐만 아니라 그 뒤로 쇼핑백 또 있잖아요. 그렇죠. 쇼핑백 2개 담아갖고 또 전달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권성동은 나는 넥타이만 받았다 했는데 한학수 총재는 세뱃돈 준 거였고 세뱃돈, 예. 이게 말이 엇갈리다 보니까 또 진술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버렸고 거죠. 예. 한학자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니까 오히려 더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국민의힘의 광역시도당 등에 2억 1천만 원 기부한 혐의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통일교의 지부장들이 각 지구당에 이렇게 또 환자가 아니죠. 직업병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을 유입시키고 거기에 당비 납부를 대납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적이 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까지 갈 것이냐. 요것이 사실은 앞으로 장기화될 때의 관심사이고 또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한 그 신천지. 예, 신도들도 유입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 이제 조사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통일교, 신천지, 국민의힘 그래서 내부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이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을 종교가 행사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더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확실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건 같아요. 저는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지 뭐 아직 뭐 최종적으로 특검 수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뭐 권성동이나 뭐 그 김기현이나 그러니까 권성동이죠 주로 권성동을 당 대표를 만들려고 윤심은 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으니까 예. 예. 그 신도들이 이렇게 저기 정당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거는 저기 문제는 없잖아요. 예, 문제는 그럼요. 없는데 예. 자유의지인데 예. 이게 이제 강압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했다. 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질병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2023년 1인 거잖아요. 전당대회 때. 예. 결국에는 권성동이 불출마하니까 김기현으로 지원 대상을 바꾼 정황을 이미 김건희 특검이 포착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교의 개입이 어디까지 있느냐. 특히나 당시에 그 당대표 선출에 대한 그 원칙의 그 기준을 당원 투표 100%로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의 영향력이 100%나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일부의 그런 몇만 당원들이 아주 충성으로 한 사람을 몰아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당대표 후보로서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결국에는 그 이만희 주교 있잖아요. 신천지. 그때 막 뭐 집회에 코로나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막 이재명 지사는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사실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이만희 씨의 코로나의 집회 위법한 거 덮어주는 대신에 뭔가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홍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뭔가 그 내부에서 결국에는 당대표가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선출이 되려면 뭔가 이런 투명한 공정한 시스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기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가서 좋은 정치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참에라도 탄핵되고 그러면은 보수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여전히 권력 지향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뭐 대구에서 집회하고 또 이번에 서울에서 또 집회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외치면서 계속 뭐 이재명 뭐 탄핵 이런 것만 외치면서 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느냐 매우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특검이 이제 연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기르면 다음 연초까지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특검에 대한 수사의 그런 국민의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수사와 조사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계속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컨셉은 내란 척결 그리고 민생 이 두 가지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